안녕 여러분. 오늘은 화학 1에서 이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수소 원자가 17쪽 원소들하고 공유 결합을 할 때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의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대로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 곱하기 두 전하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마치 이 거리 때문에 요 ClBrI의 원자 반지름을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는 원자 반지름하고는 관계없고 공유전자 쌍에 치우치는 정도 또는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쌍극자 모멘트의 정확한 개념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나다에서 누가 쌍극자 모멘트 값이 제일 큰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쌍극자의 개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HBr처럼 또는 HCl처럼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치우쳤을 때 만약에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온이라고 부르고요. 완전히 이동하지 못하고 치우침이 크게 되면 부분적인 음전하나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입자를 우리는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쌍극자의 크기와 그리고 방향을 나타낸 이런 벡터 값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즉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한 거, 벡터 값으로 표시한 걸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기음성도가 큰 값을 갖게 되면 결합의 극성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쌍극자 모멘트 값도 커지게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일반식은 전하량 곱하기 거리가 되고, 요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 같이 얘기하도록 하고, 이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 우리가 dB라는 단위를 씁니다. 요 dB는 네덜란드의 화학자 이름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1dB 값은 3.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 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일반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 HCl의 두 핵간 거리를 우리가 R 값을 136 피코미터라고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HCl에서의 쌍극자 모멘트 값이 예를 들어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 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거리하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전하량 Q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 Q 값을 구했을 때 이 Q 값을 전자 한 개의 전하량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온성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HCl에서의 쌍극자 모멘트 값이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요 두 개의 크기가 같은 전하량 값을 Q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리 136 피코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풀면 Q는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이 되고요. 이 값을 풀게 되면 약 0.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전하량 값을 전자 한 개의 전하량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값은 상대값으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하량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16.3%를 해석을 하는 방법은 지금 HCl에 대한 전하값이었기 때문에 이 HCl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함께 공유한 그 전자 쌍이 H로부터 Cl 쪽으로 중심에서부터 16.3% 이동했다는 뜻이죠. 다시 맨 앞에 문제 우리 했던 걸로 들어가시면요,
우리는 그 H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할로젠 원소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큰 거는 이렇게 전기음성도 값이 큰 게 되고, 전기음성도 값이 작으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수소 원자와 이렇게 17쪽 원소들 사이에 공유결합을 나타냈는데, 당연히 모두 극성 공유결합이 될 거고,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CL하고 BR하고 I가 틀리게 되니까 전기음성도가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큰 것이, 전기음성도가 크면 결합의 극성이 커지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큰 걸 찾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전기음성도 값이 큰 걸 찾으면 됩니다. H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값이 가장 큰 건 HCl, 그 다음엔 BR, 그 다음에 I의 순서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μ 값이 가장 큰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 HCl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찾아내는 걸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분자가 3원자 분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쌍극자 모멘트 값은 벡터의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F3나 CH4가 있으면 지금 화살 표시가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나타낸 거고, 다시 말하면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어져 있는데, 이 BF3나 CH4의 벡터 합을 하면 모두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이 0이면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2O 같은 경우에 O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 원자의 구조를 그렸을 때 전기음성도가 큰 O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고, 이때 이 두 크기의 벡터를 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의 작용점을 화살표 방향에 긋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은 후에 이제 이 아래쪽 작용점에서부터 새로 그어진 이 화살표 윗방향까지 그으면 이게 H2O에서 새로 만들어진 벡터의 합이 됩니다. 그러면 H2O 자체에서는 새로운 벡터의 합이 위쪽으로 생기게 되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BF3나 CH4하고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지금 BF3면은 F가 외곽의 원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정도, 그걸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확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자가 치우치는 정도를 확인했을 때 전자가 많이 치우치는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적게 치우치는 쪽을 부분적인 양전화라고 표시하면서 이렇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입자를 쌍극자라고 하고, 이 쌍극자의 크기와 그리고 방향을 벡터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여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벡터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릅니다.